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짧은 시간 머물러서 아쉬웠던 하얼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하얼빈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9월 27일 토요일 밤 10시 넘어서 힘들게 하얼빈 주인이 호텔에 도착을 했거든요. 저녁을 못 먹은 상태라서 직원에게 근처에 먹을 만한 식당이 있는지를 물어서 찾아간 곳인데요. 양꼬치 집이에요. 중앙 다재에 있는 식당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여기는 약간 골목에 위치한 식당이었는데 식당은 나름 깔끔하고 괜찮았어요. 여행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기 위해 하얼빈에 왔으니까 하얼빈 맥주를 한번 마셔보려고 주문을 했답니다. 사실 예전에 북경에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맥주를 많이 마셨는데요. 하얼빈 맥주는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의 맥주고요. 저는 사실 진하고 묵직한 맥주를 좋아한답니다. 서비스 안주인데요. 땅콩 없는 맛동산 같은 과자랑 그다음에 기본적인 크래커, 동그란 건 과자가 아니고 새콤달콤한 맛의 과일로 만든 간식 같은 거예요. 소고기 꼬치 10개와 양고기 꼬치 10개를 주문했는데 다 구워져 나오니까 먹기가 편하고 가격도 굉장히 착했어요. 보기에는 소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먹어보면 살짝 맛이 다르고 누린내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삶은 땅콩도 주문했는데 단맛이 나서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부터는 하얼빈의 매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얼빈은 겨울이 길고 춥고 눈이 많다고 해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매년 1월 5일부터 2월 말까지 여는 하얼빈 국제 빙설제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20세기 초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과 러시아의 큰 영향을 받아서 도심 곳곳에 러시아풍 건축물이 많고 동양의 모스크바, 동방의 파리로 불린다고 해요. 혹시 영화 하얼빈을 보셨나요? 하얼빈은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한데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의거를 일으키셨잖아요.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등 만행에 대한 박물관도 있어요. 중앙다제 걷다 보면 러시아 느낌 많이 나고요. 기념품 샵에도 러시아에서 온 초콜릿, 꿀, 비누 등 물건이 많았답니다. 중앙 대가를 따라 걷다 보면 소피아 광장과 성 소피아 대성당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 소피아 대성당은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을 받은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이고 웅장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해요. 현재는 더 이상 교회 기능은 하지 않고 하얼빈 건축예술관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밤에 보는 성당의 모습도 예뻤지만 낮에 보니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관광지답게 아침부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외국 도시에 여행을 가면 그곳에 좀 광장에 꼭 가게 되는데 이곳 소피아 광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광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광장에는 드레스 대여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한복처럼 관광객들이 드레스를 빌려 입고 이쁘게 기념 촬영을 하는 분들도 볼 수 있었고요. 간식이나 기념품 판매 부스도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대만에서 보던 펑리수 같은 것도 있고 요 빵도 너무 맛있어 보여요. 광장 앞쪽에는 도시를 도는 순환 셔틀버스도 있었어요. 광장을 다 둘러보고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중앙 대가를 가로질러서 가는데요. 여기는 맥주 판매대인데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잔으로 따라서 파는 곳이었어요. 한 잔에 2,500원 정도니까 그리 비싸지 않은 것 같고요. 중국은 맥주값이 정말 저렴해요. 어제 하얼빈 맥주도 한 병에 2,000원이었어요. 중앙대가에는 다양한 간식을 파는 부스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어요. 저희는 자잘한 쇼핑을 조금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공항버스를 타러 갔답니다. 커다란 러시아 빵을 몇 개 사서 들고 오느라 좀 고생스러웠어요. 중앙대가 가까운 곳에 공항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저희는 공항버스를 타기로 했는데요. 비용도 1인당 20위안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버스 티켓은 미리 끊지 않고 타고 가다가 중간에 안내원이 타서 버스비를 걷어갑니다. 40분쯤 달려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하얼빈 공항은 국제공항인데도 규모가 상당히 작았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들어가면 바로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가 있고요. 국제선은 왼쪽으로 쭉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면세점도 작은 거 한 개밖에 없고 간단히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 끝쪽에 맥도날드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치킨버거를 주문했는데 한 개 5,000원 정도로 역시나 중국은 햄버거가 비쌉니다. 모든 여행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중국 남방항공에 다시 탑승을 합니다. 다시 기대되는 기내식 타임이고요. 저는 당뇨식을 미리 주문했는데 올 때는 해산물식 주문했다가 굉장히 실망했는데 이번 당뇨식은 너무나 만족스럽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남편이 주문한 일반식도 소고기 누들이었는데 괜찮았다고 하고요. 비교해보시라고 이전 영상에서 올렸던 해산물식 사진도 다시 올려봅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러시아빵이 너무 궁금해서 빵을 먹어봤거든요. 통밀빵이라서 그런지 자르기가 힘들고 그냥 먹으면 굉장히 뻣뻣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보카도로 과카몰리를 만들어가지고 빵을 구워서 위에 올려서 샌드위치로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5박 6일간의 백두산과 하얼빈 여행 영상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